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2021 버전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영역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영역밀에서 공작물, 미절삭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작업하는 거, 그리고 절삭 파라메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2차원 가공 정의에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밀 가공 경로는 선택한 두 개의 프로파일 커브, 두 개,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윤곽 가공으로 따라가는 거, 또는 필밀 같이 어떤 폭을 주고 작업하는 거, 하나의 대상으로도 작업이 이렇게 폭을 줘서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필밀은 양쪽에 동일한 간격으로 제거를 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필밀도 이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양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필밀로 이렇게 작업을 가능하죠. 자, 근데 얘를 방향이 그 윤곽 형상을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작업하는 거, 이게 이제 브랜드 가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거 양쪽에 두 개의 체인을 경계로 해서 그 사이에 경로를 생성하는 거, 가로 방향 형태로 하기도 하고 세로 방향 형태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필밀은 헬리컬 형태로 돌면서 들어갔지만 브랜드 가공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직선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첫 번째 프로파일 커브 형태에서 두 번째 프로파일 커브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블렌드 밀은 절삭 과정에서 공구, 복귀를 최소화시켜 절삭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 공구, 복귀를 최소화한다. 자, 지금 이 보면은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체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갖다가 왕복 형태로 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가로 방향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얘도 지금 가로 방향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2D에서도 브랜드라는 용어가 있지만 공면 가공, 3D 가공에서도 브랜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평평한 형태잖아요. 이 면이 평평한 형태인데 이제 3D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곡면을 이루고 있어도 이러한 형태대로 경로가 곡면을 따라가면서 작업을 해요. 브랜드. 그래서 브랜드라는 용어가 좀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좀 단순한 어떤 부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할 때는 괜찮은 형태예요. 브랜드 가공. 절삭 파라메타를 보면 가공 방향에서 이제 왕복 절삭이 갔다가 다시 그대로 되돌아오는 거죠. 이속 높이까지 떴다가 다시 들지 않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왕복 절삭. 그리고 보정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체인 있죠. 이 체인의 그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또는 공구 중심이 체인에 걸쳐서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날끝 보정은 뭐 공구 끝을 또는 공구 중심을 기준으로 할 건지 물어보는 거고요. 처음 경로 이송 속도 감속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맨 처음에는 절삭 부하가 많이 먹을 수 있죠. 그게 이제 한번 이쪽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그때는 좀 이송 속도를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이송 속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언급이. 아무래도 이제 경로를 생성하다 보니까 처음과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경로의 어떤 차이, 거기에 대한 절삭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이제 부합하게 이 조건을 만든 것 같아요. 스텝 최대 간격, 뭐 이것도 이제 옆으로 가는 간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가로는 이제 형상을 따라가는 거, 세로는 형상과 크로스되게 작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리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무슨 거리일까요?
스택 간격은 아닐 것이고 확장거리 같기도 하고요. 일단 확인해 보죠. 가공 간격 기준 비율, 가공 간격 비준. 스택 간격이 아까 50%라고 했어요. 일단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확장된 진입.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끝날 때, 여기 끝날 때, 만약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시작과 끝, 얼마만큼 확장할 거냐. 확장을 해야만이 뭐 혹시라도 밑날, 공구가 이제 내려올 때, 공구의 아래에 있는 날 부분이 절삭되지 않게 할 경우에는 이제 확장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측면 가공 여유가 있고요. 자, 한번 예제를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얘를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예전에 했던 뭐 포켓으로 하든 뭐 뭘로 하든 영역밀로 하든 뭐 다 작업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한 영역밀 기능으로 한번 이 부분을 작업을 해 볼까요? 솔리드 색깔 한번 모델 수정해서 색깔 한번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색깔을 자, 이 색깔로 얘기를 변경을 해 볼게요. 지금 저렇게 색깔을 바뀐 부분 있죠? 여기를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영역 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일단 가공 영역이 어디냐 물어보는데요. 가공 영역? 가공 영역이 어디냐? 가공 영역을 여기로 잡아볼까요? 바닥에 있는 이 노란 색깔로 된 이 영역을 가공 영역으로 잡고, 그 다음 회피 영역은 회피 영역은 이 면과 이 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측에서 진입을 허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요. 체인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되는 영역이 빨간 색깔로 표시되죠. 그리고 파란 색깔은 이제 공구가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 10평, 여기를 공구 번호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3000에 100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측면 가공 여유 뭐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유값은 00으로 줘볼까요? 그리고 재료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절대로 해서 가공 깊이가 얼마인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네요.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지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사실 이런 영역에서는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형태 같은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공구가 이제 가운데에서 프로파일 형태라고 하는 것은 제거해야 될 그 영역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외곽에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얘는 필요 없는 형태인데, 얘가 진행을 하고 있네요. 한번 하고 나서 안쪽을 제거하고 밖에서 들어와서 안에서부터 제거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좀 부하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좀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겠네요. 처음에 경로가 얘를 끝나고 나서 제거하고 들어갈 때 평면 보기 해볼까요? 여기 맨 처음에 여기를 들어갈 때는 얘도 100%의 하중이 걸릴 것 같아요. 절삭이. 지금 얘를 여기까지는 제거한 상태고, 이제 여기에서 들어갈 때 이것도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한번 지나가기는 지나가야 되는데 그 처음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부하를 일정하게 주려면은 트로이코다르 옵션을 사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쪽에 닫힌 영역이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그 측면 가공 여유 뭐 이런 거 됐고, 여기서 하향 상향 됐고, 트로이코다를 체크해 볼까요? 사용하겠다. 그래서 스택 간격에 대해서 한 20% 정도만 간격을 주고, 그 다음 여기도 한 50% 정도 주고, 재시작할 때는
20%, 맨 마지막에는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한 50%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죠. 계산하게 되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 부위를 좀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이것도 안에 이제 프로파일 형태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진입을 하는데 이제 그 프로파일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넓혀가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절삭되는 부위가 일단 여기는 이제 형상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서 이제 원으로 돌면서 여기 넓혔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넓히고 있습니다. 넓힌 상태에서 측면에서 서서히 넓혀간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씩 넓혀가고 일단은 지금 100% 먹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옆으로 늘려가는 거죠. 여기도 늘려가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서 외곽에서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내려와서 여기에서도 트로이코다를 적용할까? 여기서 하네요. 그러면 괜찮지만 여기서 그냥 훅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50% 그 가공 간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진행할 때도 여기도 트로이코달 형태로 제거를 하고 있죠. 예, 아직까지는 100% 묻힘 형상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만 이제 안에를 좀 제거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측면 여유 가공 간격을 주면서 제거를 하면 되겠죠. 됐고 여기에서 옆으로 가서 이제는 쭉 들어가죠. 여기도 트로이코달로 제거를 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트로이코달을 좀 체크해서 보완 관계 일정한 부하를 줄 수 있게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밀로 하면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다이나믹 밀로 제거해 볼까요? 한번 이걸 가공 경로에서 다이나믹 밀을 선택하고 이것도 가공 영역은 이걸로 잡고 그 다음 외측에서 진입 허용하겠다 체크하고 회피 영역은 얘와 얘로 잡고 그다음 제거의 영역은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는 방금 한 공구 얘를 사용하면 되겠고 3000에 1000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절삭 파라메타는 일단 됐고 여기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서 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자,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일단은 데이터는 많지만 그 절삭되는 부위가 일정하게 지금 먹으면서 작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장비만 지원되면 이게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측면 가공 간격이 지금 한 2.5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25%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먹어가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죠.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죠. 지금 이제 영역 밀로 했을 때와 다이나믹 밀로 했을 때 차이. 일단 다이나믹 밀은 점 데이터가 많다. 점 데이터가 많고 부드러운 형태다. 부드러운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점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형태로 한다는 얘기는 그 스플라인 형태라는 얘기고 스플라인은 직선 형태로 표현할 때 점 단위로 잘라서 표현하게 되죠.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일단은 부하가 적게 걸리면서 작업이 가능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 이게 이제 다이나믹 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브랜드 가공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가공 경로에서 브랜드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브랜드 밀 체크를 하고요. 자, 브랜드 밀은 이제 양쪽에 체인을 잡거든요. 그래서 솔리드의 엣지 끝단으로 하겠다. 바닥으로 잡을까요? 여기 하고
여기를 이렇게 잡겠다 해주시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공구는 이 공구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구를 얘를 체크했는데 이 주축 회전수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이 제지 기준으로 되어 있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파일에서 공구 설정에서 보시면 공구 조건 사용으로 체크되어 있네요. 아, 공구 조건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 보네. 일단은 사용자 정의에서 저는 일단은 이 조건들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귀는 3000 정도 해도 되겠고, 얘도 100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블록이 순서로 재부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은 현재 이 경로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앞으로 할 때도 계속 이 조건이 적용이 되게 하려면 파일에서 여기 작업 기본값이라고 하는 부분 설정을 눌러서요, 이 속성의 공구 설정에 들어가서 이 값을 아예 여기에서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이제 항상 이 조건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00으로 놓고 자, 이 값이 이제 저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한잔 하고 왔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브랜드 밀 체크하시고 체인 여기 하나 잡아주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고요. 절삭 파라메타에서 보니까 왕복 절삭, 한방향 절삭, 나선형 절삭, 중심에서 여러 가지 있네요. 그러면 하나씩 바꿔보죠. 일단은 기본이 왕복 절삭이 기본이 되겠고, 보정 형태는 안함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처럼 내가 선택한 이 대상의 가운데로 공구가 지나가는 형태로 그려져 있네요. 그죠? 그 다음 날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측면 가공 여유는 1로 되어 있는데 0을 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링크 파라메타는 0에서부터 증분으로 0까지.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엣지 부분의 위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평면 보기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 경로를 확인할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공구가, 자, 보시면은 공구 중심이 이 대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반경만큼이 과절삭이 되죠.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외부 표면 부분을 작업할 때는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표면은 확장이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서 보정을 해야만이 우측 보정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공구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안쪽으로 보정을 한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입할 때도 지금 민날이 먹고 있어요. 들어갈 때 바로 여기서 소재하고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끝나는 부분도 지금 선택한 도형 끝단까지만 딱 하고 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표면 가공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표면, 윗면만 제거할 때. 하지만 이렇게 안쪽 부분을 제거할 때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에서 뭘 바꾸냐 보면은 일단은 보정 방향을 왼쪽, 오른쪽, 내측, 외측 있는데 내측으로 하겠습니다. 내측으로 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공구가 화살표가 이제 대상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공구의 모양이죠. 이게 이제 공구의 모양인데 이 공구가 선택한 체인, 이 파란 색깔이죠. 파란 색깔의 안쪽으로, 여기도 안쪽으로 왔다. 즉 제거되는 영역이
내가 선택한 그 체인 안쪽에서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측으로 선택하면. 자, 일단 이것만 바꿔놓고 여기서 바로 생성할까요? 여기서 재생성 누르게 되면 경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경로가 공구의 반경만큼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절삭되는 부위를 이 선택한 체인에다가 맞춰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작할 때도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죠. 시작할 때 부분은 어디서 할까 보면 여기 확장된 진입과 확장된 복귀가 있죠. 여기에다가 10파이니까 한 7 정도 확장을 해볼까요? 복귀도 7 정도 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재생성 해볼까요? 이렇게 늘어난다 볼 수 있겠죠. 시작하는 부위가 또는 시작하는 부위, 그다음 복귀하는 부위, 뭐 이 부분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민날이 먹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넓게 제거된 영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공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체인과 평행한 형태로 가는 것을 가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세로로 하게 되면 가로 방향, 가공 방향, 뭐 이게 가로 방향하고 세로 방향이 아니고 방향이 가공 방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세로 방향, 크로스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경로 확인해 볼까요? 자, 공구가 들어갈 때 보니까 민날이 먹네요. 이렇게 가면은 민날이 처음에 먹으면서 가니까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끝날 때야 뭐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옆에도 좀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있죠. 이 형태는 정삭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한번 따라가는 형태로. 그렇죠. 안쪽을 한번 지나가는 경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확장 값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공구가 한 100%는 공구 완전히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6, 7일 줬는데 한 10 정도 주고 해볼까요? 10 정도를 주고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늘어나죠. 여기서 약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민날이 먹지 않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을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했으면은 굳이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시작하는 위치는 딱히 여기 정삭을 체크 안 해서 정삭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삭 한 번 하겠다. 간격은 0.5 정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삭을 해주면 아까 미절삭된 부분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남지 않겠죠. 이렇게 외곽 부분을 한번 지나가면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작하는 위치는 이게 상향 하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왕복 절삭으로 되어 있죠. 왕복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시작 방향을 딱히 어디서 시작할 건지는 정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예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보시면은 공구가 일단은 공작물 밖에서 공구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이다 보니까 확장을 좀 아까 좀 넓게 줘서 이쪽이 좀 필요 없는 경우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제거를 하고 측면 여유를 지금 0.5를 줬기 때문에 0.5인 부위 여유가 남아있죠. 이 부위는 정삭 경로로 제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쭉 따라서 정삭하고 옆으로 가서 쭉 따라서 정삭 작업을 한다. 뭐 이렇게 제거하는 형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절삭되는 양은 조절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하게 되면 한 번은 100%가 먹는 경로가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0% 먹는 경로는 없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간격만큼 먹잖아요. 네,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그 면에 남는 가공 양이 약간 일정하지 않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 외곽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묻힘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100% 먹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봤는데, 자, 왕복절삭 말고 한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방향 얘가 뭘까 한번 볼까요? 한방향 절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볼까요? 어떻게 절삭할까? 근데 한방향으로 하게 되면 떴다 내렸다를 계속 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죠. 자, 처음에 스타트를 어디서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네요. 자, 스타트 S. 일단 민날이 먹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민날이 먹네요. 일단 위에 부분에서 작업할 때 모르겠지만 지금 밑으로 내려 꽂으면서 바닥날을 먹고 있죠. 먹고 또 바닥날을 먹고 또 바닥날을 먹고, 뭐 일단 이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닥 좋아 보이진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나선형 절삭. 나선형은 뭘까 한번 보죠. 계산 눌러보죠. 딱히 나선형을 했는데 변화가 없네요. 재생성 해볼까요? 딱히 나선형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나선형이 어떤 얘기일까요? 한번 볼까요? 지그재그, 원웨이, 그 다음에 스파이럴, 그 다음에 프롬 센터, 그 다음에 투 센터,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네요. 스파이럴, 지그재그 스파이럴, cut in the continuous circular motion, 원호 형태로 작업한다는 개념 같은데, from one boundary to the other, one boundary, 하나의 영역으로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영역으로 바운더리, 브랜드 가공을 할 때, 나선형. 일단 나선형은 하나의 영역으로 한다. 일단 중심에서 보겠습니다. 중심에서를 체크했을 때 재생성 해보죠. 자, 중심에서를 체크하니까 가운데서부터 양쪽으로 퍼져나간 형태로 생성이 되네요. 이거 하려면은 가로 방향 형태를 취하면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가로 방향을 취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작업할 때 한번 가운데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이송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죠. 여기 첫 번째 이송 속도를 50% 감속하겠다 체크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50% 감속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속도를 하겠다. 왜냐면 가운데 들어갈 때는 100%가 먹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에서 외곽으로. 왜냐면 외곽에서부터 하게 되면 이게 정상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부터 넓혀가는 형태로 경로를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이송 속도를 적게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거하고 하향 절삭으로 계속 제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하향이죠. 여기도 하향이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삭으로 하고 정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업하고 옆으로 바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틈새가 적용이 될까 한번 볼까요? 스텝 간격이 있고 확장, 틈새. 딱히 여기에는 틈새라고 하는 용어는 안 보이네요. 여기 깊이고 정삭이고 링크 파라메타, 급속 이송 최대 원호 간격이고, 이거는 원호 위로 올라갈 때 원호를 그리는 거고, 이송 속도 출력 아니고, 그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는데, 뭐 응용하려면은 응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제로 상단 0이고 그 다음에 진입 높이가 있는데, 진입 높이를 가공 깊이로 잡으면, 아닌가? 이송 높이를 잡아야 될까? 아무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중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에는 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경로가 생성을 할 때, 이거는 외곽에서 하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네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아까는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으로 갔었죠.
근데 기본값은 한쪽에서 계속 한쪽으로 미치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쪽에서 바깥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한쪽에서부터 쭉 가는 것보다는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퍼져나가거나 또는 뭐 양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렇게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묻힘 현상이 양쪽에 먹기 때문에 이송 속도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한번 이 경로를 확인해 볼까요? 이송 속도 아까 감속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감속은 첫 번째거든요. 여기에 이송 속도가 지금 피드가 3000에 500, 3000에 500, 3000에 500이죠. 얘는 500이고 얘는 3000에 1000이죠. 얘가 어떤지 얘도 3500으로 줬네요. 그러니까 지금 감속 구간이 여기하고 여기가 둘 다 감속을 먹고 있네요. 이게 둘 다 처음 경로로 인식을 하네요. 왜냐면 100%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감속, 여기도 감속, 그리고 안쪽에서는 좀 빠르게 작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여기가 나선형 절삭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나선형이다. 체인을 하나만 잡고 해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의 체인을 치워보겠습니다. 하나의 체인 가지고 제가 하는데, 정삭 브랜드 정확한 2개의 체인이 필요하다. 툴패스 재생성에 실패했다. 뭐 떠 있는데요. 조건에서 얘를 나선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다시 재생성 눌러볼게요. 자, 똑같네요.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체인 하나만 잡았잖아요. 체인 추가를 해서 점 데이터로 체인을 잡아볼까요? 점 데이터로 여기를 체인을 잡아보겠습니다. 해서 재생성해보죠. 이렇게 되는 게 있네요. 지금 여기서는 경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형상을 윤곽을 하고 다시 돌아서 와서 자, 이렇게 이제 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업하는 거. 근데 원형으로 작업하면은 좀 괜찮으려나? 한번 보죠. 체인을 잡고 원형으로 잡는다. 원형으로 잡는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얘를 평면 보기에서 체인을 그 전체 다시 체인에서 솔리드에서 그 체인을 부분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체인을 다 잡혔네. 이렇게 하고 가장자리를 선택, 이렇게 해서 부분 체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체인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돌면서 들어가니까 여기다 체인 추가로 이제 점 체인으로 체인을 일단 2개를 잡아야 된다 하니까 점 체인으로 여기다 점을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려가서 얘를 제거를 하고 뜨지 않고 계속해서 안에를 작업을 하고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제거하는 걸 헬리컬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뜨지 않고 작업하는 거. 근데 이게 닫혀 있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외곽에서 진입을 하는 형태로 생성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점 체인을 중간점에다 잡아볼까요? 뭐야 이거? 정삭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미절삭된 부분이 남네요. RTS에서 보면 여기가 미절삭된 부분이 남죠. 이 부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점 위치를 여기 가운데다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점을 체인 추가로 점을 여기다 잡아볼게요. 잡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죠. 이제 경로가 처음 들어갈 때 이때가 500으로 일단은 제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부터는 1000으로 가고 있죠. 이송 속도가 얘가 처음에 할 때는 500, 그 다음 100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작업하는 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입하는 부분은 지금 확장 개념이 돼서 상관이 없는데 이쪽 반대쪽 부분은 미저삭된 부분이 남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삭으로 제거한다. 그러면 이 끝부분만 조금 더 넓혀주는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돌면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 끝부분이 좀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하면은 확장을 해도 저기 확장이 끝부분만 확장이 되다 보니까 도형을 좀 수정을 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와이어프레임에서 모든 끝단으로 해서 여기를 커브를 추출을 한번 하고요. Alt 2를 해서 평면 보기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옵셋 기능으로 공구가 10파이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6만큼 옵셋을 해서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워 볼게요. 얘도 일단은 지워져야 되지 않을까? 체인을 닫힌 형태로 잡아도 되려나? 해볼까요?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일단은 외곽 부분 체인을 잡고 닫혀있는 부분을 하면 진입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죠. 점을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성 눌러보죠. 그럼 좀 문제가 되네요. 그죠? 들어갈 때도 좀 이상하게 경로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안에서만 지금 생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열연이온 형태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즉 이 부분이 지워진 상태로. 자, 그러면 들어갈 때 일단 외곽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 미저삭된 부분은 없이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삭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lt 2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부위가 제거가 될 것 같고 여기도 제거가 됐습니다. 일단 응용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구가 툴패스가 처음에 작업할 때 여기가 이제 500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500으로 작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현재 이미지를 일단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겠다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어찌 됐나요? 여기서 이제 가공 방향, 가공 형태에서 헬리컬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측면 가공 됐고, 한 방향 나선형 선택한 두 커브 도형을 따라 나선 형태로 절삭 이송한다 그랬는데 두 개의 커브를 가지고 나선 형태로 한다? 이거는 조금 그래요. 이게 모양 자체가 나오진 않았는데, 자, 안암으로 했을 때는 이제 공구 중심이 걔를 따라가는 거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왼쪽만 확장 이렇게 돼 있네요. 왼쪽만 확장.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측은 안쪽으로, 보통 안쪽을 많이 사용할 것 같고, 위에 이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안암으로 해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택한 두 코브에서 공구의 크기의 반경만큼 외측으로 벗어나 절삭하는 방법이다. 아예 공구 자체가 100%가 밖으로 오버랩이 됐네요. 절삭된 부위가. 공구 중심 얘를 따라가면 50%가 오버랩 된 거죠. 공구 반경만큼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공구 경로 자체를 아예 외곽에서 움직이게. 그러니까 공구 그 절삭 부위가 100%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지금 거리, 스택 간격인데, 거리가 이 글이구나. 지금 이제 경로와 경로 사이의 거리, 이게 점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스택 간격이 되겠죠. 이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었나 보네요. 조건에서 확장, 가공 여유, 이 거리, 이 부분은 이제 가로 방향으로 경로를 생성할 때 경로와 경로 사이를 이제 그 부드러운 형태를 좀 취한다 하더라도 얘는 점 데이터 형태가 아니고 이제 직선 형태인데 그 거리가 너무 짧으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리값이 5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선형이 아니라 일단은 왕복 형태로 하고 가로 방향으로 하고 5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생성, 얘를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겠죠. 점을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얘로 만약에 한다면은 다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바꿔서 얘 하나 이렇게 선택, 방향이 다르네. 방향을 동일하게 해줘야 되겠죠. 아니, 동일한가 지금? 양쪽 다 방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역방향 여기서는 안 나오나? 지금 그 체인 방향이 한쪽만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체인 방향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아까 그 점간 거리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는 직선 형태겠죠. 다 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공했을 때 그 가공면이 직선 형태로 약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점간 거리를 좀 짧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짧게 해볼까요? 얘를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꾸고 나서 계산을 누르게 되면 변화가 없네. 자, 1로 해놓고 스택 간격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스택 간격이 100%야? 스택 간격? 이 간격은 점간 거리, 스택 간격은 50% 정도 되어 있을 텐데 공구 크기니까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점간 거리가 좀 많이 좁아졌죠. 점간 거리가 좁아지고 뭐 간격은 50% 정도로 준 걸로 보이고요. 점간 거리값이 얼마인지 이게 경로와 경로 사이. 자, 여기 위치에서 이게 위치가 XYZ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Y 여기에서 다시 다음 경로 여기 위치는 15.6 여기는 15.6은 똑같고 비슷한데 Y 값이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0.8이니까 한 3mm 정도 된 것 같아요. 거리라고 보기에는 아까 거리가 1로 제가 준 것 같은데 1보다는 좀 넓은 것 같은데 최소값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소값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29점 여기서 y가 6.1인데 여기는 y가 8.5 2.5 정도 2.4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그 거리, 점간 거리를 좀 좁힐 건지, 정확하게 2.5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툴패스를 거리값을 얘가 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대략적으로 찍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2.3 얼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평면 보기에서 여기 찍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4, 2.5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1을 줬거든요. 근데 2.5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G코드를 출력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심코상에서는 점 간 거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경로에서 점을 보이겠다 체크하면 이 점이 보여요. 그러면 이때 거리 측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거리가 거리가 XY 거리 2.43 정도 나오네요. 2.4 그러니까 거의 뭐 2.5나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좁은 부위도 있겠죠. 여기도 한번 볼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한 2.3 정도 2.4 정도 나오네요. 2.4 거의 뭐 비슷하네요. 여기 2.4 정도 여기는 뭐 거리가 좀 긴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도 2.46 그래서 2.5 이하로 지금 거리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텝 간격에 대해서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스텝 간격을 이 간격으로 착각을 했는데 여기 얘기하는 그 간격은 이 점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점 간 거리를 이 스텝 간격이 5로 되어 있으니까 5에 대해서 50%니까 2.5가 된 거죠.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텝 간격이고, 그다음에 가공 간격 기준 비율, 선택한 두 커브 도형을 따라 생성된 가공 경로의 스텝 간격 값, 확장, 그다음 축소되는 값, 그다음에 추가적인 진입거리, 추가적인 복귀거리. 이게 확장 축소하고 같은 의미 같은데, 그죠? 확장된 진입과 복귀,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진입거리. 확장이라고 용어가 좀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블렌드 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기능을 선호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용어는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브랜드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칠성이었습니다.